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14차례에 걸쳐서 제가 부의 이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왜 증여세를 공부해야 할까라는 이제 토픽인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부의 이전에 대한 현 주소인데, 현재 대한민국 가족 형태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5인 가구가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상 1, 2인 가구가 일반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래서 1970년대 5.69명이었던 이제 가구당 인구수가 지금 2020년도에는 2.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면적이 오히려 이제 수요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시게 되면은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되죠? 32%나 됩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28%, 둘이 합치면 거의 60%나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형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모 세대는 사실 본인과 자녀를 한 울타리로 봐서 부의 총량을 좀 고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녀는 본인에게만 국한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기는 자본의 속도를 도저히 노동의 속도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실을 많이 이제 깨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자본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노동의 속도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평생 내가 가족을 꾸리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니까 가족을 못 일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제 말 그대로 세대의 대물림을 하면서 부의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그러면 받게 될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랑 그 분쟁을 필연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느끼는 게 정말 느낍니다. 상속이랑 증여 상담할 때 결국은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 앞가림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미리미리 살아 계셨을 때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상속과 증여를 하게 되면 사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랑 증여세율이 아주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이전은 단순히 내가 자산을 이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세를 이전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부모님의 철학을 같이 심어주는 것에 대한 것을 목표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를 주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도 뭔가를 이 마중물을 줬을 때 창업을 하든 아니면 자생을 하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과도한 세금이 나와서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 너무 줄어들진 않나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과 증여는 결국 울타리 세금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지만 부모 세대는 끝나지만 자녀 세대는 이 자산을 받고 나서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여 설계라는 것을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정말 세금 폭탄을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이 점점 스노우볼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증여세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비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2018년도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 2022년도에는 약간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증여는 계속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왜 증여가 계속 폭증을 할까요? 왜냐하면 증여세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왜 증여는 계속 폭증을 하고 있을까요? 연마다 거의 30%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는 거의 서너 배 가까이 증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줄이려는 세금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결국 첫 번째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최고세율이 82.5%죠. 물론 지금은 여기 나오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시작됐었죠. 그래서 3주택자 이상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최고세율은 일반 세율 45%에 중과세율 30%가 추가된 75%,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82.5%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왜냐하면 증여의 최고세율은 50% 구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봐도 32.5%가 더 절세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갈 때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고 나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게 부의 이전을 해주는 거죠. 물론 지금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은 1년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5월 9일 이전에 이거를 1년 정도 더 연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2023년에 보시는 분들도 이게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춰졌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연장될 확률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양도소득세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살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를 형성하는 자녀에게 독립할 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려고 징여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수를 줄여서 보유세.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세가 될 정도예요. 이 12월 달에 아마 이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부가 될 텐데 그거 받아보시면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21년도, 20년도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이 돼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겠다. 그러면 자녀가 독립된 세대면 주택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확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향을 맞춰서 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 말에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 로드맵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독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시세에 맞추겠다.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해서 계속 주택 가격을 올렸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인데 그 가격을 연마다 10% 가까이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몇 억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담이 커지니까 이럴 바에는 징여세가 2억이 나오면 내가 종부세 2억 내느니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겠다. 왜냐면 자녀한테 이번 참에 마중물 주고 내가 종부세 2억을 안 내는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증여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는 1주택자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부터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까지 포함해서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7월 달에 나온 세제 개편안이 있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촬영하는 이제 월은 2022년 11월인데 곧 지금 조세심의위원회 열리고 기재위 열려가지고 공포가 될 건데 여야가 지금 이 종부세로 충돌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세제 개편안의 종부세가 내년에 2023년도부터 완화된다라고 기사는 나왔지만 확정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종부세가 배제가 이제 좀 줄어드는지 부담이 줄어드는지는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뉴스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종부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여야가 충돌을 해서 이 법이 공포가 개편안이 안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 종부세 부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주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유세는 보유만 하기만 해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하고 나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미리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속세입니다.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가 부과될 정도로 요즘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급등한 자산 가치죠. 물론 지금 상당히 약간은 하락을 좀 경험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는 한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 한 채만 있어도 예전에는 상속세 같은 거 걱정도 안 했지만 점점 이제는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금을 어떻게 이제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왜 증여세를 공부해야 될까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